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덕키즈 라이브는 김효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이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밤의 즐거움 덕키즈 라이브 진행을 맡은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죠? 한 일주일 됐나요? 그쵸, 일주일 만이죠. 자, 어제 수능이었죠. 역대급 불수능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국어 시험이 엄청 어려워서 그 지문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구와 만유인력에 관한 문제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인터넷에 그게 떠서 봤는데 무슨 말이지? 제가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문과라서 모르죠? 문과인데 국어시험이니까 일단은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이야? 내가 지금 외국어를 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어제 수능 보신 분들이 고생 많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자, 수능은 상대평가라서 오히려 어렵게 나와야 실력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고 공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자, 절대 점수보다는 남들보다 더 잘 봤나 못 봤나 중요한 거니까 성적표 받으시기 전까지 마음 푹 내려놓으시고 걱정 말고 수험표 그 할인 혜택이랑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즐기세요, 여러분들. 그때 즐기셔야죠. 자, 그리고 즐기는 그 안에 덕키라도 껴 넣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상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의 상금은 200만 캐시로 진행이 됩니다. 덕키즈 라이브 우승자에 따라서 상금이 나눠지는 만큼 어려워야 한다? 아니야, 쉬워야 해. 의견이 나눠지더라고요. 자, 오늘은 난이도가 어떨지, 쉬울지 어려울지 여러분들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게 퀴즈 푸시고 우승하셔서 상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답 뿌려요. 답답해요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스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빠르다. 근데 또 빠르게 하면 너무 빠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단이라면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자, 덕키즈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주세요. 덕키즈 라이브 1번. 조선시대 발명된 시한폭탄으로 최근 전북 고창에서 출토된 것은 수박, 비격 진천뢰, 핵폭탄. 자, 최근 전북 고창에서 시한폭탄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자, 조선시대 이장순이라는 분께서 발명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시한폭탄은요, 자, 과연 수박일지, 비격 진천뢰일지, 핵폭탄일지. 자, 첫 번째 문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시네요. 자,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비격 진천뢰였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답이었던 수박은요, 전북 고창의 특산물이죠. 저도 이제 여름 되면 수박은 고창 거다. 뭐 이렇게 먹진 않지만 아무튼 유명합니다. 자, 참고해서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고요. 비격 진천뢰는 500m 정도 날아간 뒤에 일정 시간 후에 터지는 시한폭탄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 세대에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정말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11점이나 발견이 돼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역사적 정말 좋은 유물을 얻게 되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덕키즈 라이브 2번.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일상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의 형식의 글은 무엇일까요? 수필, 싱글벙글, 주문.
자, 글의 장르 중에 일정한 형식이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써낸 장르를 뭐라고 할까요? 자, 쉬운 예로 들자면 일기나 뭐 여행 갔다 온 뒤에 쓰는 여행기, 뭐 자서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힌트를 드리자면 영어로는 에세이라고 하죠. 그럼 어른이 쓴 거는 어른세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수필이었습니다. 자, 올해는 수필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뭐 작년에 비해서 3배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인별그램에 뭐 캡처해서 많이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싱글벙글은 웃는 표정을 표현한 말이고요. 자, 수리수리 마수리는 주문이죠. 이거는 산문 형식의 글이 아닙니다. 자, 많이들 맞춰주셨네요. 와, 99%의 정답률을 기록했네요. 대박입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더키즈 라이브 3번.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는 무엇일까요? 안일권, 초상권, 진중권. 아, 보기가 너무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누가 마음대로 촬영하거나 SNS에 올리거나 방송에다 내보내서 이 권리를 침해한다면 뭐 기분도 나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뭘까요? 지금 보기가 굉장히 재밌어서 크크크크 안일건 크크 하시는데 안일건은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초상권이었습니다. 자, 보통 일반인보다는 연예인분들이 이거 이제 초상권으로 많은 법정 소송을 하죠. 자,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초상권이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구나 자기 얼굴에 대해서 초상권이 있지만 하지만 그 예외가 있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안일권은 굉장히 유명한 개그우먼이시죠.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아, 개그맨이죠. 자, 더키즈 라이브 4번. 자, 체세포수가 적을수록 젖소가 건강하고 원유가 깨끗해서 고품질의 우유 생산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젖소의 채소포수가 적을수록 젖소가 건강하고 원유가 깨끗할까요? 아니면 많아야 깨끗할까요? 자, 일단 원유가 좋아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도 굉장히 질이 좋겠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O였습니다. 젖소의 체세포 숫자는 바로 건강 지표라고 합니다. 젖소에 체세포 수가 적을수록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체세포 수를 측정하는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서 만든 우유가 바로 서울우유 나 100% 우유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특집이 있었죠.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하트게이지 30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키즈 초이스 문제 주세요. 자, 더키즈 초이스. 커피는 맛이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누구와 마시는지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과 무조건 커피예요. 자, 과연 여러분들은 커피를 어떻게 드셔야 더 좋아할까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뭐 아직 부모님이 넌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른 쑥쑥 크셔서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커피는 뭐가 중요할까요? 선택을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바로 1번 맛이 중요하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맛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커피 저는 맛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그 맛을 선택하라고는 막 카페에서 하던데 나는 그냥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 주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맛이 중요시 하셨네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하트 게이지 30점을 이제 참여만 하시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매일 초이스만 참여하셔도 하트 게이지를 금방 쌓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더키즈 라이브 5번. 다음 중 만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 원작자는 토비 맥과이어, 스탠리 마틴 리버, 피터 파커. 자, 굉장히 저도 광팬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마블 영화가 나왔다면 바로 보러 갔는데 원작자를 맞추는 퀴즈가 나왔습니다. 자,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 모르시는 분들 찾기가 더 어렵죠. 나도 완전 좋아요. 지금 채팅에 그러고 계시는데 자, 이 세 만화를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한 리버가 있다면 중에는 땡땡 리버가 계시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스탠리 마틴 리버입니다. 자, 마블 히어로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자, 필명으로는 스탠리를 많이
부르셨죠, 여러분들이. 자, 올해 96살의 나이로 지병을 앓다가 최근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모두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제가 이상한 말을 해서 그런가 봐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6번. 친족 간에는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던 조선시대의 제도는 기인제, 상피제, 음서제. 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는 일정 범위 내에 친족 간에는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같은 관서에 친족이 있으면 좀 편의를 봐주고 약간 차별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니 좀 깜짝 놀랐어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상피제였습니다. 자, 요즘 공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이나 이거 정말 핫한 거였죠. 저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태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상피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죠. 자, 실제로 부모가 교사인 곳에서 학생이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교사 상피제가 도입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총 11,000여 분이 맞춰주셨네요. 자, 다음 문제 해주세요. 자, 더 퀴즈 라이브 7번.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갈라파고스는 에스파냐어로 도마뱀, 거북, 악어. 자, 에콰도르 앞바다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제도의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준 섬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고립되어 있던 무인도였기 때문에 정말 독특한 고유의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명칭의 유래가 된 에스파냐어는 무엇일까요?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답률이 좀 나뉘고 있는데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거북이였습니다. 자, 갈라파고스 제도를 처음 발견한 것은 1535년도에 에스파냐를 베를랑가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발견 당시에는 큰 거북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또 베를랑가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알란가 모르겠네요. 자, 7,000여 분이 지금 맞춰주시고 계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8번. 헤이즐넛 커피의 헤이즐넛은 어떤 나무의 열매일까요? 미루나무, 꾸지뽕나무, 개암나무. 자, 헤이즐넛 커피의 헤이즐넛이 열매 이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냥 원두 종류인 줄 알았어요. 자, 헤이즐넛은 밤과 도토리를 섞어 놓은 모양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모양. 자, 이 열매는 어떤 나무의 열매일까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 정답률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한수 위시네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개암나무였습니다. 개암나무에서 열리는 개암이 영어로는 헤이즐넛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주 생산국이 터키라고 하는데 터키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한 줌의 헤이즐넛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뭐 마트나 편의점 가도 헤이즐넛 커피 많이 팔잖아요. 봉지에 이렇게 담아져 있죠. 근데 이런 커피에는 헤이즐넛 향만 가공된 향만 들어있고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영양으로는 뭐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 7,000여 분이 맞춰주셨네요.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9번. 조직의 상위 직급은 무능한 인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은 피터의 법칙, 메라비언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 자, 지금 아래 직급에 계신 분들은 정말 무릎을 탁 치며 공감하실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저 상사 왜 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이 법칙이 그걸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피터의 법칙입니다. 자, 보통 아래 직급에서 맡은 일을 잘한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아래 직급의 일을 잘한다고 해서 위에 직급의 일도 잘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능한 사람이 될 때까지만 승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상위 직급은 무능한 인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법칙이 바로 피터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맞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 총 5,000여 분이 맞춰주셨네요. 이번 문제에서 조금 나뉜 것 같은데 자, 문제를 맞추신 5,000여 분과 하트를 쓰신 분들 함께 파이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덕키즈 라이브 파이널. 다음 나라 중 국기에 그려진 별의 색깔이 다른 나라는 쿠바, 동티모르, 가나. 자, 우리나라 국기에는 별이 없죠. 하지만 우리 주변 국가만 생각해도 뭐 북한, 중국, 미국 다 별이 있어요. 자, 보기에 세 나라도 국기에 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 나라만 국기의 색이 다릅니다. 그 국기의 별의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이 나라의 국기를 많이 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널 문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나가 뭐예요? 가나? 초콜릿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렇죠. 초콜릿이긴 한데 그게 관계가 있나? 가나 초콜릿이랑 그 나라에서 나온 건가? 또 쓰게 만다고 또 뭐라 하겠다. 자,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가나입니다. 자, 쿠바와 동티모르는 국기에 하얀색 별이 그려져 있고요. 가나의 국기는 까만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 국기에 그려진 별의 색깔이 달랐던 나라는 가나였습니다. 이건 찍어도 맞췄겠다. 자, 정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률은 62%의 분, 3천여 분이 맞춰주셨네요. 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맞추는 문제는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자,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치킨박스와 후라이드 핫 888, 겨울이야기 40포켓 정은영님께서 뭐 등등등 많이 계시겠죠. 총 660캐시, 총 3027명이 가지게 되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3000여 분이 많이 가지고 가셨네요. 500캐시 이상은 나는 와 진짜 많이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머리가 워낙 똑똑하셔서 정말 퀴즈 신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맞춰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초등학교 철봉 밑에 가면 뭐 땅 파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용돈을 많이 초등학교 때 뭐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퀴즈 어떠셨나요? 난이도에 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축하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 거죠? 자, 로또 하자 하신데 로또 말씀해 주셨네요. 로또는 내일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로또를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땅 파도 금 나와요 하신데 어느 땅에 금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함께 공유해요. 좋은 건 공유해야죠. 자, 김효진 누나 저 제발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채팅을 읽다 보니까 닉네임이 넘어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머리하고 옷 잘 입어요 하시는데 나 정말요? 저 오늘 치마 보고 왜 이렇게 화면에 약간 돼지같이 나오네 했는데 저 실제로 돼지는 아니거든요. 약간 토실 정도? 그렇게 되진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면에는 뭐 광대가 뭐 각시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직업이 뭐예요 하시는데 직업은 제가 첫방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리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임 있잖아요. 롤, 하나생명 e스포츠의 리포터, 그리고 대구FC 축구 리포터 하고 있고 웨더뉴스에서 기상캐스터, 그리고 뭐 방송 MC 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지스타로 여러분들 많이 핫하죠. 근데 저는 게임 업계에 있는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내 고향 부산인데 가지 못했어요. 나름 집에서는 부산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지스타 하는 거 모르세요.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슬퍼하실 것 같아서 다음에는 불러주시겠죠. 안 불러주시면 뭐 그냥 가면 되죠. 뭐 참가자로 그냥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일 9시 반에 꼭 들어올 거예요 하시는데 채팅을 보니까 그런 말 있더라고요. 조현우 선수 보신 적 있으세요 하시는데 그럼요. 조현우 선수 덕분에 지금 관중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자, 아무튼 내일 방송도 봐야지 라는 채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나오니까 우승을 한다 라는 채팅이 아까 있더라고요. 자작 아니에요. 제가 자작을 하면 손이 막 꿈찔거리는데 약간 티가 났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효진이가 나오면 우승을 한다라는 채팅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봤기 때문에 내일 9시 반에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그리고 내일 축구 경기가 있더라고요. 호주랑 하는 축구 경기 그거 보시고 우리 9시 반에 저와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의 마무리 주말 토요일의 마무리는 뭐다? 덕키라죠.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